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원 지역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구름 사진을 보시면요. 비구름이 한반도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고 붉은 지역에 비가 가장 많이 내렸는데 주로 강원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강수량을 모두 더했을 때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강원도 철원으로 이제까지 670mm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의 피해 상황을 먼저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전체가 호수로 변했습니다. 집들이 마치 물속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들이치자 주민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구해냈습니다. 무서웠지. 옥상에 있었지. 옥상에서 있어. 가재 도구들은 속절없이 물살에 쓸려나갑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생창리 마을 한 복판입니다. 얼은 무릎만큼 물이 차오른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오전 한때 비가 잦아들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복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다시 비가 쏟아지면서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난감해요. 난감하고 이제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비 오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재기를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허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껏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해놨는데 다시 물에 침수가 된다니 이거 안타깝기만 한 그런 시점입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는 85살의 어르신은 물에서 나오지 않고 망연자실한 채 진한 슬픔을 토해냅니다. 이러고 산다고 근데 이게 자꾸 들어들어서는 안 돼. 지난 1일부터 철원에는 무려 6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흘러내려오는 한탄천이 오후 2시쯤 범람했습니다. 인근에는 2개 마을, 200가구, 37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 아니어서 더 이상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 주민들이 보내준 하천 범람 영상들입니다. 하천 뚝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논에서 길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도 금세 커다란 물동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과 군부대 등으로 몸만 피했습니다. 대피시킨 거 이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대피했어요. 아래 동네 지금 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4년 만에 다시 겪는 물난리입니다. 이쪽에서 하송저수지라는 그 큰 저수지가 있어요. 바로 이북에. 근데 그걸 물을 확 갑자기 열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한탄천이 그냥 확 추위가 올라가면서 하루에만 철원 지역에서는 4개의 마을이 침수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하천마저 감당해내지 못하는 기록적인 폭우에 주민들의 삶터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자, 이틀 전 가평의 한 펜션에서 산사태로 3대가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시죠? 주변에선 이들을 한국이 그리워 돌아온 친절했던 가족으로 기억하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오전 집중호우로 뒷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는 2층짜리 펜션 관리동을 덮쳤습니다. 집안에는 주인인 60대 김모 씨와 30대 딸 송모 씨, 그리고 3살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 펜션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가 6년 전쯤 한국이 그리워 돌아온 김 할머니가 직접 지은 곳이었습니다. 딸도 저거 엄마도 뉴질랜드에서 한 20년간 살았어. 한국인께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고국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손수 그 집을 지어갖고 2년 전엔 딸 송 씨도 아기였던 아들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엄마의 일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착하고 겸손하고 남하고 싸울지도 몰라요. 또 자상한 내 자매 같은 분위기였어요. 너무너무 진짜 보기 좋은 엄마, 딸 사이였고. 펜션에서 추억을 쌓았던 투숙객들은 특히 손님들을 잘 따랐던 꼬마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며 추모의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친절하셨고 설명을 되게 잘해주셨고 저희가 내 애들이 막 2살, 3살, 4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놀러 온다니까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애기는 되게 이쁘게 생겼다. 흙더미에 짓밟힌 펜션. 3대가 꿈꿨던 소박한 삶도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변을 당한 일가족의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등 외국에 있는 가족 일부가 입국에 시간이 걸려 빈소는 7일쯤 인천 지역에 차려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실종자가 가장 많은 충북에서는 무려 8명의 생사를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지에 사는 가족들까지 모였던 지난 일요일, 악몽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폭우에 잠긴 눈을 둘러보던 70대 아내가 발을 헛디뎌 배수로에 빠졌고 둘째 딸과 지인이 구하러 뛰어들었다 급류에 함께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순식간에 눈앞에서 벌어진 참사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76살의 농부는 눈을 감으면 당시 상황이 떠올라 나흘째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쑤시다 떠내려가는 걸 보니까 죽겠네. 밤에 들어놓으면 그 생각이 나. 자꾸 힘내고 먹고 그러라 그러는데 잘 될려나 모르겠네. 평생 농사일에 치여 살던 아내와 5남매 가운데 유독 효심이 깊었던 둘째 딸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에 눈물이 쏟아지지만 참고 또 참습니다. 수색 나흘째. 기다림에 지친 가족들은 폭우 속에서도 어선을 빌려 실종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기는 힘들겠지만 절박한 마음에 가서 어디 시신 한 구라도 어떻게 찾을 수 있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아무 일 없다는 듯 실종자들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돌아올 것만 같아 집안에는 하루 종일 불을 켜뒀습니다. 뭐 곧 올 것 같아 마음에. 그 딸 이런 애들은 젊으니까 올 거예요. 저도 이 아들도 우리 딸들도 올 거예요. 꿈 같은 생각이지.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수색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해병 전우회까지 나섰지만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수색은 더 어려워지고 거센 물살과 싸우는 구조대원들의 피로 역시 쌓여갑니다. 낮에 수색을 하고 또 출동팀 같은 경우는 야간에 가서 또 출동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4일차로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구조대원들 모두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지만 수색 현장엔 다시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자, 앞서 집중호우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폭우 말 그대로 물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 이 정도면 폭포수가 쏟아지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양이고 또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김미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 100mm, 사흘 동안 400mm가 내린 경기도 안성의 모습입니다. 물의 무게로 따지면 2억 2천만 톤. 초당 1,000톤의 물을 쏟아낸 소양강댐 오늘 전체 방류량의 5배가 안성 한 곳에만 쏟아진 셈입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될 경우 미처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면서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당 5mm의 비가 내리면 물 웅덩이가 생기고 20mm가 넘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도심에는 침수가 일어납니다. 40mm가 넘으면 물통으로 비를 퍼붓는 느낌이고 80mm 이상이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나 부산역 지하도 침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 똑같습니다. 계속 한쪽으로 모이다 보면 얘가 이제 거기에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요. 이게 결국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순간에서는 결국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한계에 올 수밖에 없는. 특히 산강 개발로 자연물길이 사라지고 인공도로가 생기면서 대규모 산사태나 토사 붕괴에 더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시멘트 포장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지표면의 4분의 1을 넘지 않으면 빗물의 16%가량만 흘러나가지만 4분의 1, 이 한계를 넘으면 빗물의 절반 가까이가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지상을 휩쓸고 내려가게 됩니다. 경사면을 절개하고 펜션과 골프장, 도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서 산림을 훼손시키고 지형을 변화시켜서 지력을 약화시킨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년 기상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 시간당 8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진 것은 99번. 지난 10년 동안에만 265건의 태풍과 호우 피해가 발생해 2조 7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다시 내리고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위력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곳곳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일가족 3명이 숨진 경기도 가평의 펜션 일대를 중심으로 점검을 해봤더니 곳곳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런 산사태로 일가족 3명이 숨진 경기도 가평 펜션. 사고 현장에선 아직도 이렇게 무너진 펜션 잔해물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계속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3명의 희생자를 낸 산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션은 산림청으로부터 산사태 위험이 없다는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펜션 뒤편 야산의 흙더미 경사가 20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고가 난 걸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펜션 뒤편 산에 흙더미가 씻겨 내려가 드러난 안반의 기울기는 40도, 흙더미 경사의 2배로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지형은 한 20도인데요. 지금 암석의 경사는 35도 내지 40도예요. 깎아가지고 노출돼 버리잖아요, 이쪽으로요. 그럼 얘는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이게 지질 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다른 펜션입니다. 이번 비에 역시 산사태가 나 흙더미와 양봉장이 펜션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다행히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짝이 떨어져 나가 실내까지 흙더미가 덮쳤습니다. 가평군에 들어선 펜션은 수백 곳, 상황이 비슷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곳도 경기도 가평의 또 다른 야산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데 이 산을 타고 내려오면 이 웅벽이 없이 곧바로 이런 펜션이 나옵니다. 흙막이 이런 거 없어도 좀 괜찮아요? 원래부터 없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웅벽 같은 거 없어도. 원래 여기 없었어요. 가평군의 경우 산을 깎고 펜션을 지을 때 적용되는 안전법규는 표면 경사도가 25도 이하라는 규정뿐입니다. 세부적인 규정은 없고요. 허가자가 이제 보고서 지형이나 이런 게 적정한지 검토를 하고요. 산비탈엔 옹벽을 세우고 콘크리트 건물을 짓게 하는 등의 보다 강화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 집중호우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만큼 산사태 대책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 밑에 있는 것들은 이쁘게 펜션을 그냥 팬넬로 하지 말고 콘크리트 지으면요. 내려오더라도 여기까지는 사망사고까지는 안 나요. 피해 예방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없이 그냥 무방비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벌써 310건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